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 미, 일 중에 진지한 안보 토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소식을 처음 듣고 나는 무척이나 유감스럽다.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미 군사동맹은 오래도록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공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도 타당한 논의도 전혀 없이 이뤄졌다.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결정한 듯한데, 이는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초래한 국제 무기상들의 책략과 비슷해 보인다. 우선 사드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의심스러운 구식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사드의 효용은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고고도 미사일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단지 한국인을 살상하려는 목적이라면 미사일이 아닌 직접 포격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서울은 북한이 갖춘 방사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방사포와 무관하다. 더구나 이미 비효율적인 미사일 시스템이 산재한 마당에 사드는 미사일 공격 체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국가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 약 200여 개, 미국이 약 7천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면 중국은 몇 년 사이에 핵무기 5천에서 1만 개를 제조하고 배치할 능력이 있다. 어쩌면 미국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기대한 사드의 방어 효과와는 무관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듯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5에서 10년 후 중국은 1만 개, 일본은 4천 개, 한국은 500개, 북한은 100개, 미국은 1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역시 핵무기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근데도 언론에서는 이런 당연한 위기의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만 조장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다른 나라와의 사이버 전쟁, 공해 문제, 기후변화 등의 위협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유럽의 안정화를 가져온 전략무기 제한 협정 SALT와 같은 조약뿐이다. 1970년대 초반을 걸쳐 냉전의 양측은 여러 이해관계를 세 가지로 조정했다. 모스크바, 워싱턴 핵무기 협의, 유럽 안전보장협력 회의, CSC를 통한 정치, 경제적 논의, 그리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 등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미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부시 정부는 군대의 민영화와 정치적 돈놀이에 몰두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대해 내뱉는 발언에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만 있다.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상황에 오히려 과거 냉전 시대로 돌아간 태도다. 트럼프 정권의 시대착오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미국이 미래 동북아 안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한국은 용기를 갖고 스스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닌 무인 항공기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가파르게 발전 중이며
범세계적 안전에 불확실한 위협이 되고 있다.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미래에 전쟁을 도발할 주체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는 무인 항공기와 관련한 어떤 종류의 협약도 논의한 바 없다. 무인 항공기는 동북아의 무기 경쟁 구도를 악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지구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으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향후 국가적으로 가장 큰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도 화석연료 감축과 저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기반의 마련일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은 환경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을 위해 공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의제 확립에 힘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에겐 사드 배치라는 잘못된 결정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이 같은 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때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자신이다. 한국이 동북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위협에 단호히 맞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다른 국가들을 포용할 의지를 보일 때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의외의 많은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금전적 혹은 정치적利益에만 매달려 현재의 행보를 지속한다면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외교로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다. 안보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외교가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한국 스스로 안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미국 싱크탱크의 왜곡된 분석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나 브루킹스 연구소 등이 기후변화, 기술 발전 및 새로운 도전 과제, 안보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 기술에 의존하는 미사일 방어만 강조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안보 관념을 미국에 제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는 유력 인사와의 학연이나 친분이 아니며 사교나 문화적 교류도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일 중에 진지한 안보 토론이며 그 결과를 곧바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토론 과정에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다. 4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안보와 정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계점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미사일 방어체계 자체가 효력이 없고 단지 위험한 무기 경쟁만 부추기는 것이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구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미국의 잘못된 안보 정책을 과감히 지적하는 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의미이며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반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반응 또한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 새로운 한미일 통합군사 공동체, 한국을 무리하게 편입, 통합하려는 워싱턴의 의도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한미일 군사 통합이 이루어지면 한국이나 일본은 군사적 결정권을 상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도 결정권을 잃게 된다. 한미일 군사 복합제 내에서 내려진 애매하고 불투명한 결정으로 아무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크다. 이런 결과는 중국에게도 위협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일부 서규모 컨설팅 회사들이
거의적으로 중국 위협론 같은 서문을 만들어 뻗들이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 인근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일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아직 하지 않는 한 자국 근처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건 합리적인 일이다. 물론 다방면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관련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한국은 항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무역 협상을 위반하는 보복 행위에 대해 확실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세계무역기구 등의 반대 의견을 제시해 자유무역 재협상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라면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더 용감하고 비판적인 지적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을 수 있다. 하지만 반중 혹은 반한 감정은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다. 한중 관계는 향후에도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 갈등으로 큰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8.